안녕하세요. 아는 의사 오빠입니다. 지방흡입 받으려는데 무섭다고요? 걱정거리가 있으시다고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지방흡입에 대한 질문 베스트 3. 첫 번째, 수면 마취 무서워요. 맞습니다.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시술을 맡기는 거 두렵습니다. 저도 수면 시술 받을 때는 항상 두려워요. 하지만 안전한 시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원칙을 지키면 이 수면에 대해서만큼은 큰 문제 없이 시술을 마칠 수 있습니다. 이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. 바로 환자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수면 마취 약은요, 상당히 빨리 깨요. 그래서 잘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환자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약을 끊으면 잠시 후에 환자가 깨게 됩니다.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수면 마취에서 깨어날 수 있겠죠. 대부분의 마취 사고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. 원칙을 지키면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요.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. 여기에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까지 계시면 안전도가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되겠죠. 수면 시술을 받을 때는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신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. 자, 두 번째, 울퉁불퉁해질까봐 걱정돼요. 예쁘자고 지방흡입 수술했는데 울퉁불퉁해졌다? 상실감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. 이 울퉁불퉁함은 보통 세 가지에서 원인이 비롯돼요. 첫 번째, 나의 피부 상태. 두 번째, 의사의 숙련도. 세 번째, 수술하는 방식. 이것이 바로 그 세 가지인데요. 사실 수술의 경험치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수술의 방식 또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이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핸드메이드 수술이 가장 매끄럽게 수술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. 제 경험상. 그리고 나의 피부 상태는 세 번째 걱정과 연결이 되니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, 이거 처지면 어떡하죠? 지방이 빠져나가니까 바람 빠진 풍선처럼 확 처질까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이 문제는 고도비만이 아니고 출산의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렇게 아무나 처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.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수술하는 부위에 튼살이 없다, 이러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튼살이 생긴 경우, 이런 경우는 고도비만이거나 고도비만이었다가 체중을 갑자기 감량한 경우, 그리고 출산의 경험이 있으면 이런 튼살이 생길 수 있겠죠. 이럴 경우는 흡입 후에 피부 처짐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엄청 많이 처졌어요. 이럴 경우에는 늘어져 있는 남아있는 살들을 전부 잘라내는 거상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거상까지 필요한 경우가 과연 많을까요? 오히려 그 반대로 거상을 하지 않을 정도인데 좀 처짐이 걱정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요. 이런 경우라면 거상까지 하는 큰 수술이 아니라 실로 당겨주는 코르셋 리프팅 정도를 통해서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지방흡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.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?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아는 의사 오빠였습니다.